자, 예, 됐습니다. 키웠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주민자치법제화 전국 네트워크에서 기획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신용인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는 주민자치 관련 법안 핵심 쟁점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는 주민자치 법안이 형식적으로는 7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6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시간, 한병도안, 이명수안, 김철민안, 김두관안, 김영배안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는데요. 이렇게 발의된 이제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 법안이 사실은 그 형식도 좀 다르고 내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법안들을 잘 통합해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이 주민자치법제화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사실은 주민자치법제화 네트워크의 그 슬로건이죠. 주민자치 법안 주민이 손으로 만듭시다. 예, 상당히 그 감동적인 슬로건이라고 봐요. 사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죠. 그리고 그 주권의 핵심은 뭐냐? 주권의 핵심은 뭐 행정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법권입니다. 예. 그래서 루소 같은 사람은 입법권은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지 이건 대표될 수 없다. 뭐 행정권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입법권만큼은 국민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예. 입법권도 사실은 국회에서 주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주민 공론회 과정을 거쳐서 주민자치법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한다면은 사실상 어떤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민이 손으로 이 주민자치법안을 만들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법제화 네트워크에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6개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그 법안을 좀 비교 분석을 하고 그래서 쟁점들을 좀 추출해내자. 그래서 쟁점을 12개를 뽑았습니다. 이제 가지번호까지 포함하면 이제 13개고요. 그리고 이 쟁점들마다 가능한 선택 대안들을 또 한 3개 내지 4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대안에 대한 또 해설, 쟁점에 대한 해설, 선택 대안의 장단점이라든지 이 핵심 쟁점의 문제가 그 이슈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붙였고요. 또 6개 법안은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지금 그 초안이 나와 있고요. 아마 오늘 또 과정을 거쳐서 조금 수정 보완하면은 이제 뭐 PDF 파일로 책자로 나올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각 쟁점마다 선택 방안과 해설과 6개 법안 검토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쟁점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 방안이 뭔지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쟁점은 주민자치법을 어떤 형식으로 입법할 것인가 이와 관련돼서 선택 방안은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제시했어요. 물론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쟁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선택 방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방안으로서 첫 번째 안은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에 대한 규정을 두자. 두 번째 방안은 지방자치법에 둘 것이 아니라 별개의 주민자치법을 만들자. 세 번째 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동시에 개별적인 입법안을 만들자. 뭐 네 번째 안은 일단은 시범상 꼬리표부터 떼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서 우선 시행하자. 그리고 차후 독립한 개별법을 만들자. 이러한 한 4가지 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겠죠. 결정을 해야겠죠. 물론 그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설도 붙이고요. 또 6개 법안이 어떻게 이 선택 방안에서 규정되어 있는지도 얘기하겠고, 그 6개 법안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일단은 저희들이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2번은
주민자치를 그러면 법인으로 할 거냐? 그러면 그것도 선택 방안이 당연히 나오겠죠. 법인으로 하자. 또는 법인으로까지 할 필요 없다. 또는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자. 예.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쟁점이 있고요. 물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아예 주민자치가 아닌 읍면동 자치단체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선택 방안은 크게 이 세 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것도 또 쟁점이에요. 법으로 아예 주민자치법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법 딱 규정하면 그것에 따라 쫙 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할 거냐. 아니면 법에서는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구성할지 말 것인지를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만일 또 구성을 한다면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그와 관련돼서 적어도 주민투표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뭐 그런 절차까지 거칠 거 없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냥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고 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뭐 현재 시범사업 하듯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회원은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도 큰 쟁점이죠. 과연 주민자치 회원을 주민 모두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참여를 원하는 주민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만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만일에 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원이 된다면 아마 주민자치에는 민주적 공동성을 상당히 가져서 읍면동 주민자치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는 단체가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만으로 주민자치를 구성하게 된다면은 현행 시범 사업하고 있는 주민자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를 또 그러면은 이제 구성을 하는데 조직은 어떻게 둘 것이냐. 아까 질문사항에 뭐 주민총회도 얘기 나왔는데 주민자치의 조직으로 당연히 주민자치 안에 주민총회도 두고 또 운영위원회도 두고 사무국도 두자 이런 안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총회 빼자. 그냥 운영위원회하고 사무국 정도만 두자. 예, 이게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조직 형태겠죠. 그리고 3화는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두자. 그리고 주민자치 조직으로 사무국을 두자. 뭐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4화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는 그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런 정도는 조례나 자치규약으로 정하자. 이런 어떤 쟁점, 이런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선거로 뽑아야 된다. 이런 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에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선거로 선출하자. 아니면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자. 아니면 현행 어떤 주민자치회처럼 추첨으로도 선정하고 일부 추첨도 혼용하자. 또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법률에 규정하는 건 그렇고 조례에 맡기자. 이런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그러면 회장은 또 어떻게 뽑을 거냐. 예. 주민총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자는 안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시범사업 하듯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서 선출하자는 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자치규약에 위임하자. 뭐 이것까지 법률에 규정할 필요 있겠냐. 이런 또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뭐 해설이라든지 또 6개 법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달아놓고 있고 해설서에 적어놓고 있고요. 또 기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건 주민자치회의 어떤 권한, 이걸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안이 있을 수 있고 주민자치의 업무만 규정할 게 아니라 행정사무 어떤 수임 수탁권도 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안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이 안이 시범사업하고 있는 현행 주민자치회 이 모습이죠. 그래서 3안은 무슨 소리냐. 주민자치회가 자치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자치의 어떤 자치사무 권한 이런 거 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논의를 해서 결국 다수가 공감하고 선택하는 방향을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주민자치, 핵심 쟁점 9번째는 주민자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결국 돈 없이는 자치를 못하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처럼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을 조성하자. 그러니까 소위 마을기금이나 주민기금을 조성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거에 출연하도록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더 나가서 기부금도 받게 하고 사업 수익도 또 챙기도록 하자. 이렇게 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법인이 돼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에 세 가지 방안 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두자. 뭐 이런 식의 또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가지번호로 부가적으로 붙는 게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조항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특례조항 두자 말자 이런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도 또 해설이 붙고 그럴 텐데요.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어요. 만일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리고 회원을 둔다면 회비를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와 관련돼서 회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된다. 자율납부를 하게 해야 된다. 아예 무슨 소리냐. 회비 규정을 두면은 그게 일종의 참여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규정을 두지 말자. 뭐 이러한 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쟁점은 뭐 국가가 지자체가 어쨌든 주민자치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뭐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선택 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둬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그건 국가 지자체가 재량껏 판단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안이 나올 수 있고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사항을 어떤 기속사항 국가나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해야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있게 지원할 것이다.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 법안이 만들어지면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된다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주민자치회야 그대로 승계되면 되지만 시범 중인 주민자치회야 승계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주민자치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1년안, 2년안, 3년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을 저희가 핵심 쟁점을 이렇게 13가지로 정했고요. 또 핵심 쟁점에 따른 선택 방안들을 제시했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잘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해설과 또 기존 6개 지금 발의된 6개 법안의 규정 내용들도 또 저희들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쯤 되면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어떤 PDF 자료가 나올 텐데요. 그럼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떤 뭐 시도별로 또는 시군별로 뭐 더 나아가서 읍면동별로 어떤 공론화들이 힘있게 일어나길 바라고 그렇게 이런 쟁점들을 갖고 공론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결론들이 취합이 되면 그걸 다시 시도 단위로 묶고 전국 단위로 묶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온라인 전국 투표를 하게 될지 어쩔지 그러면서 어떤 우리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펼쳐서 각 쟁점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정리되길 바라요. 그래서 결국 이런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물론 이제 12개 쟁점보다 이제 더 많은 쟁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12개 쟁점을 제시하는 거고요. 12개 쟁점마다 이제 다 선택 방안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선택 방안에 따른 법안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법안을 이제 작성을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법안을 갖고 이제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입법 요구를 또 하고 통합법안으로서 이 법안이 가야 된다. 이게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은 아마도 주민자치법은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어떤 입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어떤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주민자치법은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기초를 해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진다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또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그런 주민자치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신용인 분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더 쟁점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그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한 12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했던 거고요. 채팅에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화면 공유 꺼주시고요. 교수님 해주시고 채팅으로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발언하셔도 되는데 아까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김지연 북구 의원님이라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 없으시면 그러면 냅두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신영인 교수님, 분과장님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질문이라든지 뭐 제안 같은 거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는 발제 내용과 연관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뭐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들 쭉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을 규정할 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그냥 우리 집단지성의 힘으로 또 계속 답변을 또 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답변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지금 쟁점 법안 예, 의견 있으시면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전남 여수에서 마을 공동체 예,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 현재 위원인데요. 예, 예, 저 질문이 있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회의로 가기 전에 저희 여수에서는 다섯 개의 모범 선진 모범으로 먼저 시행하고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주민자치현재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의 다른 점을 약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그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돼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앞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게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수에서는 네네. 지금 5개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 네네. 지금 여기하고 어떻게 보조가 맞는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예, 신 교수님, 답변을 예, 예, 드린다면 지금 그 주민자치는 다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주민자치를 출범시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주민자치를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하시면 알겠지만 법인도 아니고 권한도 별로 없고 별 실속이 그렇게 권한이 있거나 법인이거나 정말 주민 대표기구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면에서 시범 사업이고 아직은 뭐 권한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한데 이걸 시범 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분권법은 시범 사업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정식으로 갈 수도 없고요. 이 지금 법 체제에서는 뭐 주민자치의 무슨 권한을 대폭 이양할 수도 없고요. 법인으로 만들어서 뭐 갈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가 뭐 마을 기금을 만든다든 이거 안 돼요. 뭐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는 정식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률인 이 6개나 지금 발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6개 법률 중에 뭐 어떤 형태라도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되고요. 그런데 6개 법안이 주민자치의 구성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특히 구성과 권한에 있어서 굉장히 규정이 달라요. 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 법안도 있고 지금 시범사업하고 뭐 별 차이가 없이 규정한 법안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떤 형태의 정식으로 제대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는 어떤 권한과 어떤 구성을 갖고 가야 하느냐 그건 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국회의원한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엔 이런 권한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구성해야 되고 이런 어떤 또 뭐 재정 확보 방안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어떤 주권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밟아보자는 겁니다. 네, 신용인 교수님,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예, 들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안산은 이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전동이 자치회로 바뀝니다. 저도 부랴부랴 전환을 잘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으로 이번에 들어가서 자치위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법이 잘 통과되어서 조례랑 자치회가 전동이 자치회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수의 선생님께도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6개 김영배 위원님 플러스 그걸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해서 지금 저희가 공론화에서 만들어서 입법화 시키려고 제시하고 있는 것과 지금 계류되어 있는 6, 7개의 기본법 안에 그런 지금 쟁점 12가지의 것들이 담아있지 않은 거이죠, 보시기에. 그러니까 쟁점 12가지 중에 담아있는 것도 있고 또 서로 차이가 나는 형태로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아예 담겨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잠깐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입법 지금 하신 주민자치 기본법 입법하신 의원님들하고 교류가 좀 있지 않을까? 네트워크에서 있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엔 좀 적절한 것 같지 예. 않고요. 예, 네,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이 문제 제기는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조금 그쪽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공론화가 다 마친 후에 좀 잘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주민자치 기본법이 제대로 된 기본법으로 해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아까 채팅방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저인데요. 서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를 전환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님하고 자치회 분들하고의 굉장한 갈등을 통해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회 역시도 총회라는 제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에서 적어도 저희는 지금 저희 동이 대부동이 8,000명의 주민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약 10% 이상의 주민 의견을 좀 드러내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담아내는 이런 좀 것들이 좀 쟁점 논의를 통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마 정족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총회 정족수 대표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총회 정족수 얘기는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저희 조례는 40명의 그 주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 전환할 경우 40명의 이분들이 주민대표로서의 의결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의결할 때 방법상 주민의 저희가 8,000명이면 800명인데요. 800명의 의견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잘 담아냈다, 소통했다 이런 것들의 그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의견 지금 채팅방에 의견 아까 주셨으니까 거기 국회하고는 의원님들하고는 계속 교섭 중입니다. 행자위 소속 의원님들하고는 이 법제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채팅방에 보면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으면 자발적 활동이 어렵다라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세금 납부하고 있고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 이제 홍경숙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전동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가장 큰 쟁점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중요한 쟁점이다. 그리고 또 이일균 의원님께서 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일 법안을 만들기 전에 국회에서 현재 상정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는요. 요거는 신 교수님이 조금 이따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의견 주신 게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구성 방법이 법제화에서
보호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혹시 그 직접 의견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실 회원님 계시면 예. 모아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1시간 한 40분 정도 경과되고 있어서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뭐 논의로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요. 계속적으로. 예. 특별히 말씀해 주실 회원님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채팅방에 나온 거 우리 신 분과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일단 뭐 예, 주민 채팅방에 보니까 예, 주민 그 조례안의 자격을 말하는 부분은 7조인데요.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하고 각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한다. 소위 주민이 자격을 어떻게 두느냐 또는 회원이 자격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 자체 회원이 자격을 어떻게 두느냐 문제는 아까 기본적으로 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주민 전부를 회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참여를 원하는 주민만으로 할 것이냐 위원으로 할 것이냐. 근데 만일 주민 전부를 할 것으로 만일에 이렇게 선택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주소지를 둔 사람만으로 한정할 것이냐 또 아니면은 뭐 거기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포함할 것이냐 또 어떤 선거권 연령자로 제한할 것이냐 모두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논의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론장을 가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주민 전부를 회원으로 한다면 큰 쟁점은 주소지를 둔 주민만으로 할 것이냐 사업장까지 포함될 것이냐 이게 큰 쟁점일 거고 그 연령 제한 부분들은 회원으로는 다 포함시키되 의결권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둘 필요는 있겠죠. 만일 이렇게 주민총회를 열었을 때 몇 살 이상한테 의결권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어떤 회원들은 그냥 발언권만 갖도록 하는 뭐 이런 조치들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이거다. 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연령이라든지 구체적인 주민의 범위는 조례나 자치구역에 정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데요. 국가가 재정 지원이 바람직한지 행재정적 지원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붙여서 다수가 공감하는 그 안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 뭐 여기 이 공론화에 대한 어떤 선택 방안에 대해서 가급적 어떤 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보다는 한번 공론화에 붙여서 이 집단지성을 믿는 거죠. 주민들이 어떤 공감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하는 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들만이 리그가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총회를 둔다면 주민총회의 권한과 참여 방법을 어떻게 둘 거냐의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주민총회는 사실은 뭐 최고의결기관은 당연히 아닐 뿐 아니라 별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그냥 사업 올라온 거 보면 뭐 우선순위 정하는 정도 뭐 그거 외에 큰 권한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주민총회에서 읍면동장을 탄핵할 수 있다든지 또는 주민자치회장을 선택할 수 있다든지 또는 주민자치회에 어떤 그 주민들 일정수 이상이 어떤 발의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결정한 사안을 주민총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든지 이런 권한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만일 그런 규정들을 또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들만이 리그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규정들을 또 어떻게 둘 것이냐는 게 쟁점이 될 텐데 또 이런 부분을 법률에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조례나 어떤 자치교육으로 세부적으로 두자 뭐 이런 안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공론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 또 뭐가 있나요? 예. 네, 그런 내용들 올라왔고요. 예. 예. 그 이일균 회원님이 주신 단일 법안을 만들기 전에 국회에서 현재 상정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예. 통과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갑자기 합의를 봐서 통과되면 근데 우리가 만들어진 법안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은요. 법은 한 번 만들어졌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정운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민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주민정책법안에 가깝도록 또 개정운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올해 법을 만들면 개정운동을 통해서 더 나은 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이 지금 공론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셨는데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음소거 돼 있으신데 푸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한두 분 더 의견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 아니요, 저 최인수. 예. 짧게 그냥 정보 제공 차원에 예. 최근에 지방행정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 그 하태영 박사가 논문을 하나 냈는데 그게 토가서 게재가 됐어요. 주요 내용이 전국의 지금 주민 자치와 관련된 조례에 현황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어요. 어떤 조례가 있고 거기에 회장은 어떻게 선출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추첨으로 뽑느냐 뭐냐 이것들 전수조사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 해가지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최인수 회원님 말씀해 주신 자료는 사무처에서 곧 올려서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으시면 이렇게 그 쟁점 법안과 관련된 쟁점 부분들 이야기 12가지 쟁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의견 주시면 같이 받아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